첫 번째 장은 테스팅 개요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팅이 왜 필요하고 무엇이며 어떤 원칙과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은행 시스템, 심지어 자동차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예상과 다르게 동작해서 불편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으시죠? 소프트웨어 결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금전적 손실, 기업 이미지 실추, 심각하게는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금융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송금 문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오류 등이 있었죠. 바로 이러한 잠재적 위험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기 전에 철저히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것이 테스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테스팅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테스팅을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실행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테스팅의 일부인 동적 테스팅이지만 테스팅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테스팅은 테스트 계획 및 제어, 테스트 분석 및 설계, 테스트 구현 및 실행, 완료 조건 평가 및 보고, 테스트 마감 활동 등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문서나 코드를 검토하는 리뷰나 정적 분석 같은 정적 테스팅 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테스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함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품질 수준을 만족한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출시 여부,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공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테스트 활동 자체를 통해 결함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요구사항 검토나 설계 단계 리뷰를 통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면 코딩 단계에서 결함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 테스팅과 디버깅은 다릅니다. 테스팅은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 즉 장애를 발견하는 활동이고, 디버깅은 그 장애의 원인인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개발 활동입니다. 우리 테스터는 장애를 발견하고 보고하며 수정된 후에는 재테스팅하여 수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팅의 원리. 테스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실수가 결함으로 이어지고 결함이 장애로 이어진다는 관계입니다. 실수는 사람이 코딩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면서 만드는 잘못입니다. 결함은 실수로 인해 코드나 문서 내에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버그라고도 하죠. 장애는 코드에 있는 결함이 실행될 때 시스템이 사용자의 기대나 요구사항과 다르게 동작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모든 결함이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기능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는 코드 결함 외의 방사선, 전자기장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심리와 독립성. 테스팅은 때때로 개발 결과물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칫 개발자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테스터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심리적 태도가 요구됩니다. 호기심과 비판적 시각은 왜 이렇게 동작할까? 다른 경우는 없을까? 질문하며 숨겨진 문제를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세심함과 꼼꼼함은 작은 차이나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주의력입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발견된 결함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여 비판이 아닌 품질 개선을 위한 정보로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테스트 독립성은 개발자가 본인이 만든 코드를 직접 테스트할 수도 있지만 객관성을 높이고 다른 관점에서 결함을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독립적인 테스터가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독립성은 여러 수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은 개발자가 직접 테스트합니다. 중간 수준은 같은 개발팀 내 다른 개발자나 테스터가 테스트, 별도의 테스트팀이 합니다. 높은 수준은 다른 부서의 테스트 전문가, 외부 테스터가 합니다. 독립적인 테스팅은 편견 없이 다른 시각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개발자의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과의 소통 부족이나 정보 고립, 때로는 개발자의 책임감 저하 같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팀과 원활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팅과 윤리의식. 우리 테스터들은 업무 특성상 고객사의 기밀 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가 필수적입니다. ISTQB, KSTQB는 다음과 같은 윤리 강령을 제시합니다.
공공성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한다. 고객과 고용주는 고객과 고용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결과물은 전문성을 갖춘 결과물을 제공한다. 판단은 진실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 직업의식은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유지한다. 동료의식은 동료 및 개발자와 공정하게 협력한다. 자기개발은 지속적인 학습으로 전문성을 유지한다. 특히 우리는 파트너로서 고객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보안과 비밀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윤리 강령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장 테스팅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테스팅의 필요성부터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윤리의식까지 다뤘습니다. 제2장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초. 2장의 제목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초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테스트 레벨, 그리고 테스팅 관련 역할에 대해 학습합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팅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KSTQB에서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크게 5가지 주요 활동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로 테스트 계획 및 제어, 테스트 분석 및 설계, 테스트 구현 및 실행, 완료 조건 평가 및 보고, 테스트 마감 활동입니다. 이 활동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반복되거나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활동 그룹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테스트 계획 및 제어. 계획은 테스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정의하는 활동입니다.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테스트할지,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지 등을 결정하고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제어는 계획대로 테스트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획과 실제 진행 상황 간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진행률이 계획보다 늦어지면 원인을 파악하고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2. 테스트 분석 및 설계. 2단계에서는 무엇을 테스트할지 구체화하고 어떻게 테스트할지 설계합니다. 먼저 테스트 베이시스, 즉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서, 리스크 분석 결과 등 테스트의 기반이 되는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테스트 컨디션, 즉 테스트해야 할 항목이나 예를 들어 특정 기능, 입력 필드 유효성 검증 등의 이벤트를 식별합니다. 식별된 테스트 컨디션을 커버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특정 목표나 테스트 컨디션을 실행하기 위한 입력값, 실행 사전 조건, 예상 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테스트 환경 설정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인프라, 도구 등도 2단계에서 식별합니다. 3. 테스트 구현 및 실행. 설계된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실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를 명시한 테스트 프로시저 또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들을 논리적인 그룹, 예를 들어 기능별, 리스크별로 묶어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합니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 예를 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을 구축하고 확인합니다. 준비된 테스트 프로시저에 따라 테스트를 실행하고 실제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불일치가 발생하면 결함으로 보고하고 관련 로그나 증적 자료를 함께 기록합니다. 4. 완료 조건 평가 및 보고. 테스트 실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정의된 완료 조건, 예를 들면 특정 수준 이상의 테스트 커버리지 달성, 심각한 결함 없음 등을 만족하는지 평가합니다. 테스트 활동 전반에 걸친 요약 정보를 담은 테스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출시 여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5. 테스트 마감 활동. 테스트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특정 마일스톤에 도달했을 때 수행하는 마무리 활동입니다. 모든 결함 보고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미해결된 이슈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로그, 보고서 등 테스트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산출물, 즉 테스트웨어를 정리하고 보관합니다. 테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하여 향후 프로젝트 개선에 활용합니다. 리스크와 테스팅. 모든 프로젝트에는 리스크, 즉 잠재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테스팅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테스팅 관점에서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스크는 테스트 프로젝트 자체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인력 부족, 테스트 환경 구축 지연, 요구사항 변경, 예산 부족 등이 있습니다. 품질 리스크는 개발된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테스팅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결함은 소프트웨어가 요구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성능 문제는 성능 요구사항, 예를 들면 응답 시간 등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입니다. 보안 문제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데이터 문제는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부정확하게 처리될 가능성입니다. 사용성 문제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할 가능성입니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이란 바로 이 품질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리스크 수준에 따라 테스트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모든 기능을 동일한 비중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발생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큰 고위험 영역에 테스트 노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 기능은 단순한 정보 조회 기능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가지므로 더 많은 테스트 케이스와 더 다양한 시나리오로 철저하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리스크 기반 테스팅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테스트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테스트 단계 레벨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 맞춰 테스팅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각 단계는 특정한 목적과 범위를 가집니다. 주요 테스트 레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넌트 테스팅 목적은 개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듈, 유닛, 클래스 등을 개별적으로 테스트하여 기능적 비기능적 동작을 검증하고 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테스트 대상은 가장 작은 단위의 테스트 가능한 코드 조각입니다. 테스트 베이시스는 상세 설계서, 코드, 데이터 모델 등입니다. 주요 수행자는 주로 개발자가 수행하며 때로는 독립적인 컴포넌트 테스터가 수행하기도 합니다. 특징은 개발 초기 단계의 결함을 발견하여 수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통합 테스팅의 목적은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컴포넌트들이 통합되었을 때 예상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대상은 컴포넌트 그룹, 서브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 등입니다. 테스트 베이시스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설계, 아키텍처, 워크플로우 등입니다. 주요 수행자는 개발자 또는 독립 테스터입니다. 특징은 컴포넌트 통합 방식 예를 들면 빅뱅, 상향식, 하향식 등에 따라 테스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시스템 테스팅의 목적은 전체 통합된 시스템이 명세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기능적 비기능적 동작을 종단 간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테스트 대상은 전체 시스템 또는 제품입니다. 테스트 베이시스는 기능 비기능의 요구사항 명세서, 리스크 분석 보고서, 유스케이스 등입니다. 주요 수행자는 주로 개발 조직과 독립적인 테스트팀에서 수행합니다. 특징은 실제 운영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행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인수 테스팅의 목적은 시스템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족하는지, 배포 및 운영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사용자의 시스템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대상은 전체 시스템입니다. 테스트 베이시스는 사용자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비즈니스 프로세스, 법규 규정 등입니다. 주요 수행자는 주로 사용자, 고객 또는 비즈니스 분석가가 수행하며 때로는 독립 테스터가 지원합니다. 특징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관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 다양한 형태의 인수 테스팅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수 테스팅은 실제 사용자가 비즈니스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 인수 테스팅은 시스템 관리자 관점에서 백업, 복구, 보안, 성능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및 규제 인수 테스팅은 계약 조건 또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은 개발 조직 내부 알파 또는 외부 실제 사용자 베타가 개발 환경 또는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며 피드백 제공합니다. 테스트 레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테스팅 유형이 있습니다. 확인 테스팅과 회귀 테스팅입니다. 확인 테스팅은
이전에 발견되어 보고된 결함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고쳐졌나 확인. 회귀 테스팅은 결함 수정이나 다른 변경 사항으로 인해 원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던 다른 부분에 의도치 않은 문제 결함과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다른 곳이 망가지지 않았나 확인. 변경의 영향 범위를 파악하여 회귀 테스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팅 역할은 성공적인 테스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KSTQB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설명합니다. 테스트 리더는 테스트 활동 전반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테스트 전략 및 계획 수립, 테스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제어, 테스트 결과 보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테스트 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테스터는 실제 테스트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요구사항 및 설계 문서 검토, 테스트 케이스 설계 및 작성, 테스트 환경 준비 지원, 테스트 실행, 결함 보고 및 추적, 필요시 테스트 자동화 스크립트 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규모나 조직 구조에 따라 역할의 명칭이나 책임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테스팅을 위해 계획관리 역할과 실행 분석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 2장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초 내용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의 각 단계, 리스크 기반 접근법, 다양한 테스트 레벨과 역할에 대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3장의 제목은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무입니다. 여기서는 테스트 케이스의 구조, 효과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 그리고 테스트 중 발견된 이슈, 즉 인시던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테스트 케이스 구조 및 내용은 앞서 2장에서 테스트 케이스 설계에 대해 잠시 언급했었죠. 테스트 케이스는 단순히 이 기능을 테스트한다는 메모가 아니라 누가 수행하든 일관된 방식으로 테스트를 재현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문서입니다. 잘 작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집니다. 재현성은 동일한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명확성은 테스트의 목적과 수행 방법, 기대 결과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추적성은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컨디션과 연결하여 커버리지를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객관성은 테스트 결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고유식별자는 각 테스트 케이스를 구분하는 아이디입니다. 테스트 항목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시스템 또는 모듈의 버전 정보입니다. 사전 조건은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만족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데이터가 미리 입력되어 있어야. 입력 명세는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값입니다. 실행 절차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예상 결과는 테스트 수행 후 기대되는 시스템의 동작이나 출력 값입니다. 사후 조건은 테스트 수행 후 시스템이 갖게 될 상태입니다. 테스트 환경 요구사항은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설정 등입니다. 물론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이 모든 항목을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특성, 리스크 수준, 규제 요구사항, 팀의 경험 수준 등에 따라 상세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테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으로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인시던트 관리. 테스트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 결과와 다른 동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중 발생하는 조사 및 해결이 필요한 모든 이벤트를 인시던트라고 합니다. 인시던트의 원인은 실제 소프트웨어 결함일 수도 있지만 테스트 환경 문제, 테스트 데이터 오류, 명세서 불일치, 심지어 테스터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발견된 인시던트는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인시던트 보고서 또는 결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개발자나 다른 이해관계자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수정 또는 다른 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시던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유식별자는 보고서를 추적하기 위한 아이디입니다. 제목 요약은 문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 예 로그인 버튼 클릭 시 에러 메시지 발생입니다. 발생 환경은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 버전, 운영체제, 브라우저 등 환경 정보입니다. 재현 단계는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순서화된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상 결과는 원래 기대했던 동작입니다.
실제 결과는 실제로 발생한 동작 또는 오류 메시지입니다. 심각도는 문제가 시스템 기능이나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입니다. 우선순위는 문제를 얼마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정도입니다. 주로 개발팀이나 관리자가 결정합니다. 첨부 자료는 스크린샷, 로그 파일, 관련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등 문제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상태는 보고서의 처리 상태, 할당됨, 수정됨, 확인됨, 종료됨 등입니다. 인시던트 보고는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품질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재현 가능한 보고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STQB 베이직 레벨의 주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서는 테스팅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을, 2장에서는 테스트 프로세스와 레벨, 리스크 관리 등을,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실제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과 인시던트 관리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단순히 자격증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테스트 전문가로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입니다. 특히 우리 테스트 전문가들에게는 표준화된 용어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에서 이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학습과 적용을 통해 개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회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테스팅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